무선 이어폰 끼고 일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헤어를 끼고 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회사에서 누군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회식을 저는 학원 가야 되니까 못합니다. 비싼 학원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인당 20만원 넘게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요즘 세대는 이래?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소통하실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년 6월에 강남역 지나가다가 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심심한 위로, 고지식, 예쁜 사흘, 나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를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진짜 문제는 언어력,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금일 중식은 미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회사 앞에 중국집 미정이 있었으면 이 얘기가 맞아요. 검색해보니까 중국집 미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한식당 미정만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뱉은 게 더 문제인 겁니다. 맥락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이야. 영어로 바꾸면 뭘까요? 굿잡 굿잡.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느끼셨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죠? 잘하는 공부는 안 하고 잘하는 짓이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맥락을 읽는 거에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문화도 이런 거예요. 일 시킬 때 내가 어제 2시 25분에 시켰던 그 일의 진척도는 몇 점 몇 프로냐 물어보지 않죠. 한마디면 끝나죠. 뭐죠? 했어?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게 빠르죠. 하나하나 하면 늦어지잖아요. 눈치, 센스 이런 것들이 뛰어난 문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세대 소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PPT 한 장만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들 입장에 소통하라 맞죠?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저희 선배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안 되냐가 제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는 명확한 답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소통하실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킬 것만 지키면 생각보다 서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2010년생이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팀장님, 대표님 점심시간에 술 한잔 해도 돼요?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팩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블라인드 아시죠? 기업형 익명 서비스 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맥주 딱 하나 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 뭐라고 나왔죠? 200명 중에 절반 정도가 괜찮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MT 오피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무선 이어폰 끼고 일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헤어를 끼고 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회사에서 누군가는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달라요. 지금 7명이라는 저희 스타트업에서는 상관없어요.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을 가서 안 된다고 하겠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납득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MG 오피스에 나오는 MG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새로 생겨난 문제입니다. 무알콜 맥주가 예전에 없었죠. 무선 이어폰이 줄 치렁치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생겨난 문제로 보시면 되죠.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땡땡 여대들이 몇 개 있어요. 한 실제 여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기 전후로 논술을 보러 와요.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많은 여고생들이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고사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끔 어느 교수님께서는 꼴 보기 싫은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직 고등학생 아니야? 지금 대학교 오는 친구가 못해도 왜 이래? 빼! 당장 안 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0중 8구 하는 얘기가 있더래요. 왜요? 그럼 차근차근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안 그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논술 고사장에서 머리에 헤어롤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논술 규칙에 써놓고 이것을 감독관들한테 학습시켰어. 이게 면접 자리면 태도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논술은요, 여러분, 쓰는 시험이에요. 얼굴과 대조만 되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이걸 합의하는 순간 이 갈등은 제로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요게 좀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근무 시간 아니면 가정에서도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보통 요 얘기를 들으면 팀장님이나 대표님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빡쳐요. 네. 화가 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껄렁껄렁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 무슨 뜻이죠? 딱 나오죠. 나는 놀고 싶고 월급 루팡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평소에 태도가 괜찮고 이 사람 괜찮다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요걸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저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메시지, 이 말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톤과 맥락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걸 전달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개 중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소통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말이 먼저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얘기하고 내 말이 맞거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 상황에서 뭐부터 볼까요? 사람부터 볼까요? 그래서 아까도 이 이슈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생각했죠? 이 XX가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안타깝지만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면 되냐면 요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친구들은 요거부터 따지고, 먼저 이 일을 시켰을 때 근무 시간 중에 시켰는지를 먼저 따져요. 예전에는 사실 근무 시간 이런 게 어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철저하게 나눠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일을 하기 싫은 친구도 일부 있지만 일의 맥락이나 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때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가 섞여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궁극적으로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해야 되냐? 넌 돈을 받았으니까 이건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하게 되었어 정도를 욕하지 않고 전달하면 대부분 통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전에 사람부터 봤던 습관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정당한 시간에 일을 시켰고 전달도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제가 왜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뭐죠? 인간이 들된 거겠죠. 그때는 과감히 포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린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책에 썼는데 실제로 있는 일이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회식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안 간다는 건 되게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회식을 없애거나 아니면 점심에 대체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회식을 저는 학원 가야 되니까 못합니다. 비싼 학원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인당 20만원 넘게 썼으니까 내 몫을 조금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요즘 세대는 이래?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아까 뭐부터 제가 하라고 했죠?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고 했죠.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이상한 걸 떠나서 이 사람의 논리가 잘못됐어요. 그 어떤 회사도 n분의 1로 잘라서 회식비를 책정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런 논리로 회식비가 책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미리 회식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 되겠죠. 참석하지 않아도 이것을 누구에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나 젊은 대표님들 이거를 미리 한 번만 고지하는 걸로 끝내요. 그리고 이게 2000년생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에 일어나는 문제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얘기할 수 있겠죠. 부사장님이 오셔서 사장님 회식비 좀 돌려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사직선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우리 소통에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이지 않은 규칙을 먼저 만들고요. 이렇게 하기로 해. 그럼 앞에서 합의를 하면 뒤에서 입이 나올지언정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규칙을 따르고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소통하고 부당하고 온당한 요구만 구분할 수 있는 눈만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와 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것이 먼저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이런 궁극적인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